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175쪽에 5장 환지 방식이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하죠. 첫 번째,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이죠. 땅 삐뚤삐뚤하고요. 뭐 이러저러한 소유자들 있습니다. 두 번째, 위치는 결정됐고, 그러니까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가 있죠. 신장문 선 긋고, 그러니까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건물도 어느 정도 뭘 짓겠다. 그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이죠. 다음 세 번째 계획이요. 그 정해진 실시계획 도면에다가 종전 소유자 A, B, C 등이 있으면 그들에게 새 토지 건축물 어디를 주겠다. A에게는 이 땅, B에게는 이 땅, 그 다음에 C에게는 이쪽 땅을 건물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 세 번째 계획, 환지에 대한 계획, 환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여기에 개인 땅 80, 공적인 땅 20이 있다고 치죠.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그 공적인 땅들이 늘어나야죠. 전체 도로 땅 뭐 이 정도 되고, 공원 이 정도 되고, 구청, 보건소 등등 전체 이 정도가 된다. 그래서 공적인 땅이 옛날보다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60, 그러면 40 추가된 거 중국서 사온 거 아니죠. 개인 땅에서 뺀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줄 건 4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 땅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 나지만 찬성하죠. 왜 그러냐면 땅값 10배는 뛰니까요. A가 중전에 2000제곱미터 갖고 있었습니다. A가 1000제곱미터를 받는다고요. 옛날에 제곱미터당 10,000원. 여기는 사업 끝나고 나면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1억짜리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다 찬성하고요. 이 공적인 땅을 뭐라고 하고요? 보유지라고 하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와 그다음에 그 중에 땅 일부 정해서 그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 채비지가 되는 거죠.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환지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에서 그 평가식과 면적식이 있습니다. 평가식은 그냥 돈대로 처리하는 거죠. 자본주의입니다. 깔끔하죠. 너 옛날 얼마? 저 땅 얼마? 그게 뭐예요? 평가식입니다. 가장 깔끔하고요. 면적식은 너 옛날 몇 제곱미터? 새 땅 몇 제곱미터? 근데 얘는 저 산골짜기 땅 몇 제곱미터? 얘는 그 마을 구판장, 슈퍼스 정류장 앞에 있는 면사무소 옆에 있는 구판장 땅 몇 제곱미터?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때는 제곱미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논밭, 선만 반듯하게 정리할 때 땅의 변화가 크지 않을 때나 면적식으로 하는 거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정해지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부적인 거니까 그 문제 보면서 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환지 계획에서요. 지금 이게 환지 계획이죠. 환지 계획 다시 정리해서 보면 환지 계획이요. 환지 계획입니다. A, B, C 등이 있었죠. 옛날에 어디 갖고 있었냐. 새 땅 어디 줄 거냐. 옛날에 101번, 123번, 135번 땅 갖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1블럭에 4번 땅, 4블럭에 15번 땅, 2블럭에 아파트 101동 307호를 준다 라고 하는 게 환지 계획이죠. 옛날 땅주인에게 새 땅 어디에도 준다.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조합장 놈은 또 몇 개 빼먹는 거 아니야? 걱정되잖아요. 전체 100개 중에 조합하는 게 60개, 그 다음에 공적인 땅, 공적인 목적으로 40개, 채비지 포함해서 40개 뺀다라고 하는 게 환지 계획이 되겠죠. 환지의 종류요. 면적 비율 50%를 잡아보죠. 1번, 어느 누가 종전에 2,000 갖고 있습니다. 1,000 주면 기준에 딱 맞아 떨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300 갖고 있습니다. 근데 150 고집하다 보면 땅이 엉망진창 되는 거죠. 설계도에서 땅을 반듯하게 선을 그었고 거기다 맞춰주는 겁니다. 50 더 얹어서 200 한 피치 맞춰준다. 3번, 10,000 갖고 있습니다. 5,000을 줘야 되는데 가장 큰 토막이 4,000이라고요. 1,000 적게 4,000으로 줄 수도 있다. 청산이 생기게 되죠.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50을 더 줬으니까 50돈 받아내고 조합에서 보면 1,000을 지켜주니까 1,000돈을 얹어주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종전 토지 명세를 뭐라고 하고요?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4번, 종전 토지 대신에 새 토지지만 여기서는 새 토지나 건축물을 줄 수도 있자는 거죠. 낡은 이제 환권의 일부를 복사해 온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일부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주는 거지. 다 통째로 주는 거 아니죠.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입체 환지할 수 있습니다. 5번. 그러니까 안 받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있고 기타 권리자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새 토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옆으로 그리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새 땅 받겠다. 기타 권리자, 임차권자 나도 들어가겠다. 그럼 환지 주죠. 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새 땅 받겠다. 기타 권리자 나 나갈란다. 그러면 돈 줘서 내보내고 새 땅 받아가면 되죠. 토지 소유자가 나 돈이 필요해서 나갈란다. 근데 기타 권리자 그러니까 계약 기간 남아있잖아. 나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때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원하면 뭘 해야 돼요? 환지를 해야 되는 거죠. 양쪽 다 원하지 않을 때에만 토지 소유자도 원하지 않고 기타 권리자도 원하지 않을 때 이때에만 환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환지 부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요. 아주 작은 땅은 환지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환지를 안 하게 됩니다. 어떤 동의도 필요 없고요. 7번째. 그러니까 도로 등 공공시설. 그건 뭐 50% 이런 걸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는 빵빵하게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8번 도서관 이사 가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도서관 이사 갔으면 옛날 마을 문고 대신에 큰 도서관 땅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새 땅으로 이사 갔고 그러니까 옛날 땅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조합원들에게 넘겨줘야지. 거기다 또 깃발 꽂아놓고 거기 또 반절 주인. 그건 나쁜 사람이죠. 옛날에는 저기 있던 빨간 땅, 그러니까 보류지라는 게 없습니다. 환지 사업에서 보류지,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따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환지 방식에서 환지 계획입니다. 환지 계획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는 그러니까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문제요. 그러니까 175쪽에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환지 방식 기억관 환지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개발사로 조정된 토지 이전, 토지 대신의 토지, 평면 환지. 그러니까 2번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 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의 이전. 그러니까 307호로 뛰어 올라갔다 입체 환지가 되죠. 답은 1번이고요. 그러니까 2번 문제 환지 설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틀린 것은 답은 다음 쪽 3번이고요. 평가식에서 환지 설계 시, 그러니까 환지 설계 때 평균 부담률은 25% X요. 반. 50% 초과할 수 없다. 단 3분의 이상이 동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해설에 계속 동그라미 평가식이란 평가 가액에 비례해서 환지를 결정하는 거고 면적식이란 토지와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식이 원칙이고요. 그 아래 표에 그러니까 세 칸 중에 두 번째 칸 평가식 돈이죠. 평균 부담률 돈을 얼마나 부담하냐라는 거죠. 돈을 얼마나 부담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돈 그러니까 전체 돈 중에서 무슨 돈을 얼마나 부담하냐. 내는 돈이 뭐예요? 사업비죠. 그러니까 사업비. 그러면 전체 돈이 뭐예요? 땅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 팔아서 돈 들어줘. 채비지 가격이 있죠. 근데 옛날 땅값은 옛날이요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이 됐을 때의 가격. 그러니까 권리가액. 그러니까 전체 권리가액에 그러니까 채비지 들어오고 전체 돈 분에서 그러니까 사업비가 차지하는 것. 세 번째 칸요. 면적식. 평균 토지 부담률. 땅을 얼마나 부담해야 되냐. 땅을 얼마나 내놔야 되냐. 땅을 얼마나 내놔야 돼요. 지금 이 공적인 땅 이만큼을 내는 거죠. 60만큼을 내는 거죠. 땅을 얼마나 내놔야 되냐. 부담률.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보류지를 얼마나 내놔야 되냐. 그러니까 전체 면적 분에서 보류지를 얼마나 내놔야 되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자, 분모에서 똑같이 A와 B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정한 내용을 동시에 똑같이 빼준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보겠고요. A, B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표의 제일 아랫줄 A, 그러니까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토지, B,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예요. 개발법 면적식으로 환지계획 수립해서 환지사업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환지계획 구역 평균 토지 부담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식 문제이죠. 그러니까 3번 문제 전체 면적은 10만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게 만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던 게 만 보류주 면적 6만이 있죠. 그러면 10 빼기 2분의 6 빼기 2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 50%가 되고요.
다음에 4번 문제. 그러니까 조합 시행자가 면적식, 환지계획 수립에서 환지 방식의 연사업을 하는 경우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환지계획 구역 면적, 전체 면적 20만. 공공시설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 각각 2만.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던 건 만. 보유주 면적. 이런 동그라미들 10만 6,500. 산수도 못해요. 무슨 10만 6,500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뭐 써져 있으니까 문제는 풀어야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다음 쪽 178쪽 와서요. 그러니까 20만 빼기 3만 분의 10만 6,500 빼기 3만. 그러니까 17만 분의 7만 6,500입니다. 그러면 꽁꽁 두 개, 약분도 그렇지만 아무튼 분모에 17이 있으니까 저 분자에도 17이 들어가 있겠죠. 17로 나눠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00분의 765, 17 곱하기 100분의 17 곱하기 45, 100분의 45가 되는 겁니다. 45%가 되는 거죠. 5번 문제요. 개발사업 시행가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시행자 지방공사,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사용하는 경우, 지금 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문제니까요. 수용 방식이요. 토지 소유자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2번 틀렸죠. 6글자 뭐예요? 민간 수용 요건이죠.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6번 문제요. 환지계획 일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환지합니다.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으로, 그러니까 지대공 등으로 환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 상황, 위치, 형태, 면적, 지목, 동그라미 선본, 형태, 삐뚤삐뚤할 땅을 반듯하게 바꾸는 게 대지로서의 효용징진이죠. 그래서 뭐 형태를 고려하는 건 당연히 아닌 거고요. 법조문으로 따지면 해설, 종전토지 환지, 옛날 땅, 새 땅 다 해서 위치, 지목, 면적, 토지를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7번 문제 와서요. 179쪽 7번. 그러니까 첫째 주거대 건축물 일부와 토지의 공유주분, 아파트 한 채 주는 게 뭐고요? 입체 환지이죠. 답은 4번 입체 환지. 그러니까 8번 문제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때 환지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뭐 얘는 동그라미 5번 청산금 결정은 사업 끝나야 알 수가 있죠. 얘는 청산 대상 토지 명세인 거고 청산금이 얼마가 될지, 그러니까 300 가진 사람에게 150 줘야 되는데 50을 더 얹어줬죠. 그러면 이 50에 대한 돈이 얼마가 될지는 사업이 끝나야, 모래값, 기름값, 철분값 어떻게 되는지를 끝나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업 끝나야 아는 거니까 환지계획 때는 청산금 액수가 확정될 수 없는 거죠. 5번이 틀렸습니다. 180쪽에 9번 환지계획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 틀렸고요. 환지정지는 계획 세 번째 계획 환지계획 확정하고 그 다음에 환지 사업을 하면서 환지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환지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0번 문제.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국가 지방에 설치한 공공시설과 대체된 공공시설 설치하는 경우 종종 공공시설 전부 일부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종종 공공시설 부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뭐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또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서도 보셨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좀 이제 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제 공공시설 귀속의 문제가 이제 따로 하나가 있고, 행정청일 때 뭐 비용 어떻게 할 거냐, 행정청이 아닐 때 비용 어떻게 할 거냐가 있고, 지금 얘는 지금 이 문제네요. 여기 8번, 여기 이제 이 그림에서 8번. 옛날에 도서관, 그러니까 마을문고 있었는데 큰 새 도서관으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옛날 마을문고 자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에게 환지로 줘야죠. 지가 큰 도서관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1번. 종종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정하지 않으며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해야 된다. 조합원들에게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1번이고요. 그러니까 11번 문제요. 개발사업 환지계획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 임차권자 동의를 얻어 환지 목적인 토지에 대신해서 건축물 일부,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입체 환지 때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입니다. 여기는 임차권자 소용없어요. 임차권자는 사업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사업 끝날 때까지 아무 지장 없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권자는 여기에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자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요. 182쪽에 12번 환지계획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환지계획 기준 제일 윗사람 누가 정하나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시행자가 정한다? 그러면 틀렸고요.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뭐 해설에 있는 국토교통부령,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명령이 국토교통부령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13번 문제요. 환지 방식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 틀렸고요. 토지 소유자 신청이 있으면 그러니까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임차권자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 X요. 임차권자도 나도 환지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야만 환지 부지정. 소유자는 받지 않고 싶더라도 임차권자가 무슨 소리? 난 들어갈게요. 그러면 환지를 해야 된다고요. 한쪽이라도 원하면 환지해야 된다. 둘 다 원하지 않아야 된다. 임차권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3번이 틀렸고요. 14번 환지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할 때는 특특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검토 X 환지계획 인가를 받는 겁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거고요. 첫 번째 계획 위치결정 개발계획 국시대,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실시계획 국시대. 근데 세 번째 계획 환지계획은 이대로 가는 거니까 관청에서 개입할 게 별로 없다고요. 환지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입니다. 검토가 아니고요. 15번 문제요. 환지계획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때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입증한지 알 수 있다. 다만 해당 4번 지문이죠. 단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동의받아야 된다. 여기는 임차권자 아무 관계 없다고요. 임차권자는 이 자리이죠. 기타 권리자 여기 부지정 때의 문제인 거지. 이거는 임차권자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시자고요. 여기는 임차권자가 무슨 소리? 나 농사 짓는 건 해야지. 그럼 농사 짓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임차권자는 소용이 없죠.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새 아파트를 받는다로 가는 거니까 임차권자는 새 아파트에 쫓아갈 리가 없잖아요. 땅에 대한 임차권자가 쫓아갈 리가 없는 거죠. 이거는 임차권자가 아닌 겁니다. 됐고요. 그리고 사업 끝날 때까지 임차권자는 아무 지장 없이 쓰는 거죠. 여기는 환지 부지정. 그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환지 부지정에 대해서 어차피 새 땅 안 줄 거죠. 그러면 사업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 내보낼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중간에라도 나가라 때릴 수 있죠. 나가라 세 글자, 6글자 바꾸면 뭐고요? 사용식 정지. 나가라 세 글자, 30일 기간만 주면 다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30일만 지나면 쫓겨나는 거니까 임차권자가 그걸 알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임차권자 동의가 필요한 거고요. 여기는 임차권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15번에 틀린 것은 4번이었고요. 다음에 16번 환지계획 옳은 것은 3번이 맞습니다. 환지계획은 옛날 땅, 새 땅, 종전 토지, 새 토지, 위지면 토지리완, 위치지목 면적, 토지수리 이용사업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함정으로 정한다. 3번 맞고요. 동그라미 1번 환지계획에는 환지 명세, 이 새 땅 명세는 들어가죠. 그렇지만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종전 토지 명세도 들어가고요. 청산금은 사업이 끝나야 알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준 제일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시행자 X요. 동그라미 4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경우 지정권자 X, 지정권자 X요. 그러니까 환지계획 인가를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 그러니까 시군구와 윗사람은 인가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관청은 지가 알아서 발표하면 되고, 그러니까 공기업과 민간,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시행자는 환지방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이건 다 아시는 거죠. 심의가 최종 심사잖아요. 그래서 아래 해설 동그라미 5번 둘째 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자료를 놓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세턴값을 결정한다. 되는 거죠. 16번 옳은 것은 3번. 17번 환지계획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3번이 맞고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도 받아야 된다. 나도 환지 원하지 않는다는 동의를 받아야만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3번이 맞죠.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전부가 아니라 일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계획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X요. 전부든 일부든 환지계획을 세워야죠.
세상에 내 땅이 여긴데 왜 저 땅이 내 땅이에요? 내 땅은 여긴데 지금 뭘 한다고요? 강제 교환을 하는 거죠. 강제 교환을 하는데 내 땅은 여긴데 내가 왜 저 땅 주인이 돼야 돼요? 공법이니까 강제 교환을 한다고요. 강제 교환을 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강제 교환이 돼요? 안 되죠. 행정 계획이 있고 행정 계획이 법에 확정되고 환지 처분으로 환지 계획 그대로 넘어간다. 그 발표의 힘으로 새 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행정 계획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1제곱미터라도 환지하려면 환지 계획, 행정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 환지 계획에는 환지 정지 명세가 포함되면 X예요. 환지 정지는 사업 중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환지 정지 지정식이 X예요. 그것도 역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생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과수 토지 안 줄 수 있죠. 이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는 받아야 하지만 임차권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건 토지 소유자 동의도 필요 없죠. 조합 정관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서 250 이상이면 새 땅 신청할 수 있다. 250 미만이면 안타깝지만 다 환지 부정 돈 줘서 내보낸다. 조합 총회에서 결정된 거죠. 조합 총회 때 결정된 거지 그 건건마다 토지 소유자 동의를 따로 받는 건 아닌 거죠. 동그라미 5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인 토지의 공유지분 아파트 한 채 줄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 신청할 수 없다. X요. 건축물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답 3번 18번 문제 환지 방식 옳은 것은 3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신청이 있으면 정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고요.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 시행하는 경우 조성소지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 감정평가기관, 그러니까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X요. 평가자를 놓고 심사해서 새 땅값을 결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서 과수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으나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해서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정할 수 없다. X요. 감환지 천 줄여서 줄 수도 있죠. 동그라미 4번 시장구조 환지계획 작성한 때는 도지사인가 X요. 누구인가라고요? 시, 군, 구 인가니까 도지사인가 틀렸고요. 그러니까 시군구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구수청장은 지가 정해서 발표하면 끝이고 공기업과 민간이 시군구에게 인가를 받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시행자는 토지건축물 소유자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물 일부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X요. 땅 대신에 땅이죠. 환지는 땅 대신에 땅입니다. 근데 콘크리트 덩어리를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요? 토지건축물 소유자 신청이 있어야 콘크리트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번 문제요. 그러니까 입체환지 신청과 공급 절차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뭐 그냥 그러니까 뭐 전혀 아닌 겁니다. 뭐냐면 그 도시정비법의 분양 신청 그걸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뭐 동그라미 3번 틀렸고 동그라미 1, 2, 3이 한 세트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입체환지 신청. 동그라미 2번 여기도 땅도 아주 작은 땅은 신청할 수 없죠. 여기 새 아파트 신청도 역시 그러니까 그 종전계 아주 싼 거면 새 걸 신청할 수 없다. 그게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끝에 권리가액이 둘째 줄 새로 공급되는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근데 아주 싼 거라 하더라도 환지전 토지에 주택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그러니까 권리가액 이하라도 입체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집 갖고 있던 사람은 그러니까 집에는 들어가게 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그러니까 공유지분 입체환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 이거 역시 도시정비법 아래 표에 있듯이 그대로 복사한 건데요. 동그라미 2번 틀렸고 1세대 또는 1명이 1세대 또는 1명 몇 명이요? 1명 공익사업이죠. 한 사람이 100개 갖고 있어요. 몇 사람이요? 한 사람 몇 채요? 한 채인 거죠. 그러니까 1세대 1명이 뭐 하나 이상 100개 주택토지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수만큼 X요. 한 채를 공급하는 거죠. 뭐 19번과 20번은 도시정비법 갖고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그걸로 푸실 수 있는 거죠. 환지계획 내용을 보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환지의 정지와 환지처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